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주말 보험 해결사 스페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나한테 딱 핏되는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참 좋죠. 보험도 나한테 딱 맞는, 나한테 핏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나한테 뭔가 핏이 안 맞는 것 같다, 뭔가 내 보험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02-2000-4949 전화 한 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핏되는 그런 보험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창현 전문가, 신원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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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순서 이어가도록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기저기 참 돈 나갈 일들이 많을 때 여러분 무해지 환급형 보험 참 필요하시죠.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가족들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리얼 보험 드라마 시간에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보험 톡톡톡 시간에는 갱신되는 실손 의료비 보험,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실 때는 해결책이 좀 필요하겠죠. 이 실손 의료비 보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청자의 생생한 보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님 가장이십니다. 그런데 돌이 지난 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가족들, 내가 혹시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보험 제대로 들어두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 해결사 스페셜 2부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02-2000-4949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리얼 보험 드라마 순서입니다. 참 여기저기 돈 나갈 일이 많을 때 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 하게 되시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 관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만나볼게요. 여보, 내가 여기 와서 미생물 찜질을 해보니까 아팠던 게 싹 가시고 온몸이 개운한 것이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우리 여기 온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참, 내 친구가 그러는데 무해지 보험이 있다던데? 무해지 보험? 아니 그게 뭔데?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는 상품이래요. 아니 보험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어차피 만기되면 보장받는 거는 똑같고 납입 기간 중에만 해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계속 보험 유지할 생각이면은 아유 됐어요 됐어 왕여사. 아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쉽시다. 아 시원해. 아우 좋다. 여보 너무 좋아. 아이고 여기가 아주 시원하지 아주 천국이구만 천국이야. 아이고 여기만한 곳이 없지. 아버지! 여기 완전 좋은데요? 지금 평생 회원권 할인을 한대요. 아빠, 확 가입해버리자. 며칠 안 남았대요. 나야 뭔 힘이 있냐. 너희 엄마한테 말해봐라. 엄마. 안 돼. 안 그래도 살림 빠듯한데. 아, 엄마도 여기 좋다며. 좋은 건 좋은 거고. 아유, 절대로 안 돼. 아 좋은 수가 있다. 뭐?
너희들 용돈을 줄이는 거야. 그걸로다가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쉬세요. 주세요. 빨리 가자. 자식들 싱겁기는. 근데 당신 정말 생각 없어? 아, 나도 하고 싶지. 돈만 있으면. 아니 당신 그 아까 얘기했던 무해지 보험 있잖아. 그걸로 보험료를 좀 줄이면 어떻게 안 될까? 뭐요? 아유, 아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아유, 환자가 힘들어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데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듣지 않니 요즘 무해지 보험이라고 상품이 있다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전문가님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참 여러 가지 돈 나갈 일들이 많으면 어디에서 내 돈들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험부터 살펴보게 되잖아요. 보험료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혹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좀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실제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보험료는 줄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보험이 보장은 표준형과 무해지형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무해지형 상품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부터 납입하는 기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 환급금을 준다면 표준형 상품이고요.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면 무해지형 상품입니다. 다만 무해지형이 표준형 상품보다 네. 보험료가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 하나를 제대로 잘 평생 가져가신다면 네. 더 저렴한 무해지형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예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에서 30% 정도가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확실하게 줄어들었는지 가늠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예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양한 무해지형 상품이 있지만 20년 납 치매보험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납입 기간인 1년부터 20년 중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표준형 네. 상품이고요. 납입 기간인 1년부터 20년 중에 해지를 했을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게 무해지형 상품입니다. 그런데 혹시 해지를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아니죠. 그렇게 해지를 했을 경우에만 환급금이 발생되는 것이기에 평생 가져가는 내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네. 받을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납입 완료가 되는 시점인 20년에는 표준형 상품과 무해지형 상품의 해지 환급금이 같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는 94,900원, 74,800원으로 무해지형 상품이 더 저렴하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 네.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내 보험을 보장은 동일하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네. 무해지형 상품인지 꼭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왜 보험료가 저렴한지 이렇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가입하실 때 당연히 나중에 만기에 다 환급금 돌려받는다. 어차피 돌려받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보통 가입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낸 돈들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험은 무조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좋은 거 딱 하나만 뽑아보라고 그러면 손해보험회사에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네네, 제가 왜 그러니까요.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손해보험 보장보험은 보장보험료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한 1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20년 납 20년 만기로 해서 만기 때 하나도 돌려받지 않는 순수 보장형 상품에 가입을 하면 내가 10,000원만 내고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장에 가입을 하고 20,000원을 내고 만기 때 45%를 돌려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적립보험료 10,000원을 보장보험료 10,000원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에 12만 원을 더 내시는 거고 그리고 20년 동안은 240만 원을 더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한 달에 10,000원씩 20년 동안 240만 원 넣으셨다라고 하시면 은행에서는 240만 원 원금에다 이자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을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240만 원 받으실 수 없고요. 한 200만 원이나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네네. 보험사에서는 쉽게 말해서 보관료 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비가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내는 돈을 20년 뒤에 10년 뒤에 보관료를 떼고 돌려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보장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20년 동안 내고 100세 만기 이런 상품들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100% 돌려준다라고 하면 20년 뒤에 돌려주는 게 아니고 만기가 100세잖아요. 만기 환급형이잖아요. 100세 때 돌려받는 겁니다. 100살 때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 물가 생각하면 큰 의미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 붙이기 쉽지 않은데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환급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약을 먹고 있거나 혹은 아픈 곳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유병자분들도 무해지 환급형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2020년까지만 해도 유병자분들은 무해지 환급형 상품 가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유병자 상품은 무조건 갱신형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병자 상품도 20년 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혹시 5년 갱신, 10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지금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무해지 환급형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유병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장점들을 완전히 알아봤는데 혹시 가입을 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 게 가장 좋을지 가입 요령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신원준 전문가님께서 무해지 환급형과 표준형 두 가지 비교를 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점, 일단은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20년 납입 100세 만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20년 뒤에 아까 설명해 준 표는 똑같은 해지 환급금을 받는 상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지 환급금 자체를 더 적게 받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납입이 끝나게 되면 50%만 받는다든지 납입이 끝나면 10%만 받는다든지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내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저번 방송에 얘기 드렸던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 40%까지 줄어드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같은 회사 같은 상품으로 했는데도 40%나 줄어드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장급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입이 끝나게 되면 이 해장급금 자체를 적게 받는 이 보험료가 처음에 납입할 때부터 더 적게 이렇게 그 설계를 하실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나는 중간에 납입하는 기간에도 해지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만기까지 계속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 납입 후에도 해지환급금 적게 받는 보험을 선택하시면서 지금 당장 보험료 줄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방법은 네. 또 신기합니다. 네. 한 번 줄인 보험료에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이 방법들 혹시 궁금하시다면 02-2000-4949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순서 보험 톡톡톡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갱신될 때 또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걱정이 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갱신되는 실손보험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간 집중해 주시고요. 02-2000-4949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해결사 보험전문가 재용록입니다. 오늘은 갱신되는 실비보험 오르는 보험료를 막을 수는 없는지 라는 문의가 있어서 제가 실비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먼저 내용을 좀 보자면 어머니 실비보험이 고민입니다. 어머니는 당뇨 유병자시고요. 올해 8월에 가입 5년째라 실비보험이 갱신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유지해드리고 싶은데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없을까요? 라는 이제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일을 할 때 이 실비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흔히 말하는 100% 보장받는 실비 또는 이제 90% 보장받는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일단 이분의 실비 내용부터 좀 볼 텐데 우선 57세 여성분이 당뇨 유병력자이시고요. 실비보험 가입을 했는데 아마 100% 실비를 가입하셔서 입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통원은 1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인상 전에는 실비로만 쭉 냈을 때 3만 원 정도를 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총 7만 8천 원 정도가 늘었는데 하나씩 보니까 상해 입원 의료비라고 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래 1,850원 정도를 내다가 이번에 7,420원 정도 대략 한 400%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다쳐서 통원을 하는 경우는 560원 정도밖에 내질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인상된 거는 1,430원 정도. 이것도 255%.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주 가는 내용인데 이제 병으로 아파서 만약에 입원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데 2470원 정도를 내시다가 이게 거의 5만 원까지 뜁니다. 그리고 통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7,400원씩 내셨는데 이것도 2만 원 정도가 돼요.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78,340원으로 258%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의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만약에 이분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환이라는 개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요새 착한 실비가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죠. 이렇게 부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의 실비로 전환을 하실 경우에는 보험료가 7,420원에서 1,800원 정도, 1,400원에서 270원, 그리고 49,000원에서 16,800원, 그리고 2만 원에서 7,300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는 이제 착한 실비로 바뀌다 보니까 보장이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실비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비급여 3가지에 대해서 따로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시는 도수치료라든지 체해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에 대한 부분 1년에 350만 원 한도로 보상이 지급이 되고요. 이 부분은 3,2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비급여 관련된 주사를 맞으셨다. 그것도 1년에 250만 원 정도이고요. 이게 1,600원 정도. 그리고 흔히 MRI를 찍은다라고 하죠. 그래서 MRI를 찍으실 경우에는 1년에 300만 원 정도, 이것도 한 4,000원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인상이 되셨을 때 보험료가 7만 8천 원이었는데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월보험료가 3만 5천 원 정도로 그러니까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차액을 1년 동안만 계산을 해도요. 월 51만 7천 원이라는 금액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 말고도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저렇게 실비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실비를 가입했는데 실비 말고 뭐 상해 사망, 뭐 아니면 상해 수술비 뭐 등등 뭐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종합보험 형태로 실비를 많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64년생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은 질병보도 후유장애, 뭐 상해 사망 후유장애, 뭐 뇌혈관 이 내용은 좋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인데 200만 원으로 되게 작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이나 인공관절 수술비가 200만 원, 그리고 각막 이식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실비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괜찮은 담보라고 하면은 이 혈관 질환 진단비 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분은 제가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따로 보완을 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실비만 따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보험료 절감 면에서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총액이 이 종합보험으로 10만 원 정도를 내시던 분이었는데 전환을 하시고 나서는 36,300원 정도. 그러니까 이분은 월에 6만 4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1년 기준으로는 77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실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흔히들 이게 바로 100% 실비라고 해서 이제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약제비에 대해서만 한 5천 원 정도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100%에 대한 병원비를 지급받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가입을 못 하시고 이 다음 연도에 가입을 하셨다. 근데 많이 표준화 실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가입하신 분들이 흔히 90%를 보장받는다라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로 있는 게 저희가 흔히 말했던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가입자는 이 표준화 실손이 가장 많아요. 왜냐면은 이 구시대의 이제 구실손일 경우에는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실비의 혜택이라는 걸 몇몇 받아보신 분들이 좋다라는 걸 인지를 한 뒤에는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의 실비가 인상률도 다 다릅니다. 먼저 구실손. 100%를 보장받으시는 실비는 평균적인 인상률이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90%는 10에서 12% 정도, 그리고 착한 실비는 나온 지 이제 막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상이 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은 흔히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실비가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을 또 이제 잘 안 믿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표를 보면은 그 100% 실비라고 하는 구실손은 실제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140%가량 손해를 일으키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에 보험료를 10,000원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1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비 자체로는 보험사가 손해인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비를 계속 개정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비가 크게 보면 3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또다시 개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90% 실비는 지금 130% 정도에 되는 손해율을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하는 착한 실비가 105% 정도, 그러니까 손해율이 어느 정도는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100%나 90% 실비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손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전환을 한다라는 개념은 이때 실비로 변동, 그러니까 내용을 변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라서 보험료도 그와 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3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착한 실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비급여 3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100% 실비나 90%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 자체를 아예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질병 입원 의료비, 뭐 질병 통원 의료비 이렇게만 적혀 있지 얘네가 따로 나와 있진 않는데, 이 3세대 실손, 착한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부터는 얘네를 특약 형태로 아까 보셨듯이 따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정작 얘네가 중요한 거는 가입자한테 70%만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1년에 한도도 있고, 그리고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자기 부담률이라고 하는 건데, 흔히 말하는 급여,
국민건강보험이 혜택을 받는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부담률, 그러니까 가입자분의 부담이 10%, 그리고 비급여 치료, 그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치료에 대해서는 20%를 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제가 아까 100%, 90%를 얘기했을 때는 100% 실비는 공제하는 금액이 아예 없고 90%는 무슨 치료를 받든 10%만 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보장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4세대 실손이라고 요즘에 이제 막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해 7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4세대 실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급여에 대해서는 20%에 대한 공제금을 가질 거고 비급여는 30%. 그러니까 이 비급여 3종을 구분하지 않고 얘 플러스 저희가 이때껏 받고 있던 이 비급여에 대해서도 30%로 올려받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소 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에는 보통 부담을 해봤자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최대로 30,000원까지 최소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실비에서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할까요? 가입자분의 불만이 뭐냐면 나는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내 실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이 실비는 계속 오르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이나 할증을 먹이겠다라고 바뀌는 게 이 4세대 실손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할증을 좀 먹일 거고 반대로 병원을 잘 안 가시고 청구도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할인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의 실비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 착한 실비, 보험료가 좀 궁금하실 텐데 실손 전환이라는 걸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기존의 실비보험이랑 한번 비교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30세부터 60세까지 보시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최대 33,600원, 그리고 여성분들은 13,000원 정도에서 최대 40,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전환이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새로 가입하는 게 힘드시다 라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전환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실손 계약 전환을 할 때는 알릴 의무가 정말 간소합니다. 유병력자 보험보다도 더 간소한데 그냥 일단 첫 번째로는 직업,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개월 내에 병원력을 묻는데 중요한 거는 신경질환이나 정신질환 관련된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고혈압 약을 먹든 뭐 어떤 큰 치료를 받았든 뭐 수술을 하든 어떤 병력이 있더라도 고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작 저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번째 내용을 보면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 신경질환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 번째로 이제 5년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신경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로 병원 간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고지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전하시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이런 장치를 이용하시는지 그것도 주기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보험사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 게 어떤 보험사에서는 디스크 이력, 그러니까 척추병증이라든지 이제 허리 안 좋은 거를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회사들은 이 두 가지 질병만 없다라고 하면은 전환을 하는 건 자유로운데 몇몇 회사들은 디스크 이력까지 물어본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감한 보험료로 가성비를 좀 챙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전 당연히 좀 수술비라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보험료가 줄어든 대신에 보장을 덜 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 실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요. 기존에는 다 나왔는데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시면은 최대 30%까지 못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 90% 실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최대 20%가량 못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디서 조금 보완을 하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가성비가 저렴한 수술비를 추천드리는데, 수술비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나오는 질병 수술비 20만 원이랑 질병 1호종 수술비, 1호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 수술을 다 합쳐서 그중에 경중을 조금 나눠가지고 경미한 거는 10만 원, 최대로 이제 심각한 수술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수술비고요. 그리고 112대 수술비, 이런 거는 요새 N대 수술비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보험사마다 가지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112가지 질병이 어떤 거냐인지는 물론 약관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수술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수술비랑 같이 가입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보장면에 있어서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새는 이러한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흔히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발견하거나 혹을 뗀다든지 이런 경우 되게 흔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비 형식으로 10만 원이나 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술비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데도 40세 남성 기준으로는 3만 5천 원, 여성 기준으로는 3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50세 남성도 4만 5,600원, 50세 여성은 3만 7,800원 정도여서 실비가 전환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보편적으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로 많이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줄어든 만큼 만약에 혹시 보장이 조금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저렴한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손 전환은 중요한 게 꼭 전문가랑 상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서는 이제 보험료라든지 어떤 보장 퍼센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비 약관을 보시면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요즘에 논란이 되는 거는, 옛날 실비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뭐 다초점 렌즈나 이런 것도 다 해주는데 요즘 실비는 해주지 않는다더라. 그러니까 해주지 않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해주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초점 렌즈라는 걸 했을 때는 현재 실비로 보상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랑 같이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유지하시는 실비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험해결사 보험전문가 재용록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02-2000-4949로 연락 주세요. 네, 이번 순서 시청자의 생생한 보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34세 회사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아버지가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어머니와 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던 터라 이제 돌진한 아들을 생각해 저만큼은 보험을 잘 들어두고 싶어서요. 보험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망보장, 건강보장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망보장, 건강보장 잘 준비하면서 보험료는 늘어나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좀 그 가장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험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이제 자녀분들이 어리시니까 이제 사망 보장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돌진한 아들이 계시니까 이제 돌진한 아들 보험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지만 네. 일단 본인의 사망 보장 그리고 생존 보장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먼저 이제 A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2019년 2월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보험료는 11,000원이고요. 생명보험사 CI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어요. 30년 납입하고 사망은 종신이고 사망 외의 보장은 8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신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종신이라고 돼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인데 이거는 주로 사망보험에 대해서만 국한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존해서 받을 수 있는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 80세면 너무 좀 짧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CI 보험이니까 이 담보들 중에 일부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뇌경색을 진단을 받았는데 약물 치료만 받고 퇴원을 하셨다, 이런 중대한 뇌졸중이 아닙니다.
일단 25% 이상 몸에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나와야 받을 수 있는 이런 CI 보험이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단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망보험 3,500만 원 가입되어 있었어도 진단비로 2,800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네. 뭐 암 걸려서 진단비 2,80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사망보험금이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진단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보장이 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단비와 통합 한도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C생명보험사 암보험 지금 2016년 4월 42,100원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기납 80대 만기인데요. 정기납은 뭐냐면은 평생 동안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80대 만기니까 80세 동안 내셔야 되는 건데 이제 암진단비 4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 6천만 원 이 부분보다 일단 중요한 건 소해감입니다. 네. 일단은 소해감 400만 원이면 내가 암 진단금 제대로 받으려면 소해감 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기는 힘드니까 일단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D손해보험 암보험 2014년 4월 달에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일단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그리고 암수술 200만 원, 암사암 2억에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딱 다 완전히 한번 훑어주셨는데 조금씩 각각의 보험들이 아쉬운 점들이 좀 보이고요. 또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좀 너무 늘어나지 않았으면 싶으면서 동시에 이 건강보험 사망자금 잘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보험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사망자금 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이용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종신보험, 정기보험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단어로 기억을 해주신다면 구분하시는 거에 있어서 수월하실 텐데요. 언제 그리고 기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사망을 해도 보장해주고 정해진 기간에 사망하면 보장해 주시는 것이 정기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100살, 120살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살아도 약속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아무래도 비쌉니다. 그래서 또 정기보험은 내가 직접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에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시청자님께서 돌진한 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아드님이 똑같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시기에 네. 정기보험을 좀 70세까지 설정을 하고 종신보험 대비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신보험, 정기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궁금하셨던 부분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건강보험, 사망자금 둘 다 잘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실손보험 가입하시고 계셨던 거는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비손해보험, 건강보험으로 저희가 좀 많이 바꿔드렸는데요. 20년 납입하고 100세 만기로 14만 4,740원으로 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넣어드렸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뇌출혈보다 뇌혈관 질환이 범위가 훨씬 크고요.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심혈관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상해 후유장애 1억 넣어드렸고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 넣어드렸고요. 골절 화사증 진단비를 넣어드렸는데 일단은 그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유병자 보험에서는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수술을 받고 나중에 몸에 장애가 생겼다라고 그러면 내가 가입한 금액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3% 이상 후유장애를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손해보험 암보험 20년 납 20년 갱신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암 진단비 1억 넣어드렸는데 일단 갱신형으로 해서 3260원 좀 저렴하게
그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 고해감 진단비 3,000만 원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D생명보험의 정기보험으로 70세 만기로 해서 넣어드렸는데요. 그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2년만 지나면 자살을 포함한 모든 사망을 해주게 되는데요. 손해보험사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질병 사망, 상해 사망 나눠서 가입을 하시게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망이 뭐 자살 사망이 되겠는데 네.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 사망보험도 좀 네. 조금 더 그 생명보험보다 저렴할 수 있으니까 사망보험 일단은 종신보험으로 할 거냐, 정기보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손해보험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할 거냐 좀 나눠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보험도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님한테 맞춤 그런 해결책 찾아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정말 보험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보장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바뀐 이후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좀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키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그 사망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표 맨 위에 사망 보험금을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 사망 보장 기존에는 3,500만 원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1억으로 바꿔드렸고요. 암 같은 경우에도 유사암 1,400만 원이었는데 유사암 2,000만 원, 일반암 진단비도 9,0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그리고 뇌 같은 경우에도 뇌 질환 진단을 받으시고 뇌혈관 수술까지 하시면 진단 시에는 1,000만 원, 수술하면 수술 진단 합쳐서 3,00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예전에는 뇌졸중 진단비 2,800만 원만 있으셨습니다. 일단 범위는 뇌졸중보다 뇌혈관 질환이 범위가 크니까 일단 범위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수술비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가진 진단비가 사망보험금과 연계가 같이 묶여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심장질환 진단비도 급성심근경색 2,800만 원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0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질병 수술비 10만 원, 사망 수술비 50만 원 되어 있던 거를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200만 원,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 1,000만 원을 넣어드려서 큰 수술이면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후유장애 진단이 그 전에는 없으셨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1억 넣어드렸고 질병 후유장애 2,000만 원으로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그 기존보다 좀 더 저렴하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님 가족들 걱정하는 생각에 좀 이 정기보험에 대해서 이 사망보장금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필요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장도 철저히 챙기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챙길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02-2000에 사구사구 전화를 해보시고 나에게 궁금한 점들, 필요한 점들 다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볼게요. 네, 6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작년 6월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을 4건이나 가입하고 있어도 보장을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로 가입한 L생명보험 4건 다 해지를 하고 보장이 잘 되는 보험으로 가입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니 이렇게 보험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다시 제대로 가입하는 보험에는 보장 잘 되게 가입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비를 못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 기존에 그 질병 수술비에 아마 백내장 수술은 면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6월이라고 하면 일단은 1년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고 1년이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1년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보험 4건이다.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자동차 바퀴가 4개인 것처럼 보험도 증권 한 건당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장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권 내용이라든지 가입 내역서를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가입
하실 보험은 이제 백내장 관련해서 이제 수술비 못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수술비를 어떤 경우에 주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면책이 없는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1년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도 일단 뭐 가입 가능한 보험은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1년 수술이 지나서 가입하는 보험은 3.1 보험이라고 하고요. 네네. 2년이 지나서 가입 가능한 보험은 3.2 보험,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가입 가능한 보험은 3.3.5 보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작을수록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만큼 더 인수를 네. 쉽게 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험에 대한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은 지금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것보다 갱신형으로 3일 보험 먼저 하셨다가 네. 1년이 지나면 그땐 수술하신 지 2년이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2년이 지났을 때 3.2 아니면 3.25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3년이 지나면 이제 3.3.5 보험이 가입 가능하신데 유병자 보험 중에서는 3.3.5 보험이 제일 저렴합니다. 이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추가적인 수술이나 입원이 없으셨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해지 환급형으로 3.3.5 보험으로 저렴하게 비갱신으로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상품을 쭉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한번 정확한 거는 증권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험해결사로 전문가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전화로 가입하셨다고 하거든요. 왜 전화로 가입할 때는 이렇게 갱신형이 많을까요? 일단은 전화로 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만나서 듣는 것보다 네. 좀 짧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딱 눈에 보이는 거는 보험료가 저렴한 거가 일단 눈에 보이게 돼요. 네. 그러면 일단 갱신형이라는 단어는 흘려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나서 설명을 해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신데 전화로 설명을 하면 그만큼 더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02-2000의 사구사구에서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02-2000의 사구사구에서 정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험해결사 스페셜 2부 상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2-2000의 사구사구는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기를 드시고 02-2000의 사구사구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